들어갈게요. 고등학교 1학년 23년 9월 23번 지문부터 들어가면 됩니다. 주제문은 문화적 다양성이 끼칠 수 있는 영향들입니다. 이게 그 말이 조금 어려운데 뭐 요즘 같은 대한민국 세대가 그런 것 같아요. 다문화가 많이 있죠.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신에 23번 지문은 부정적인 영향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뉴스에서 그런 사건 보셨습니까? 뭐 최근은 없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예전에 서울의 특정한 도시에서 그 특정한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칼부림을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뭐 특정 국가를 제가 언급할 수는 없긴 합니다만 아마 어떤 국가인지는 아실 겁니다. 그쪽에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은 저희도 당연히 걱정하게 되지 않을까요? 특히 인천 같은 경우도 그러한 국가의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저희 동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서도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할 수가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23번의 지문은 그런 내용을 다룰 거니까 좀 어렵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돌려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전반부까지를 보게 되면은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은 좋은 요소, 긍정적 요소가 나오긴 합니다. 일단 상황이 좀 변질될 것 같으니까요. 첫 번째 파트부터 잘 한번 따라와 봅시다. 첫 번째 문장, 상호작용은 일단 이렇게 나와요. 누구의 상호작용입니까? 직원들 간의 상호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상호작용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대화를 하는 거죠. 직원들끼리의 대화인데요. 자, 어디에서 온 직원들이에요? 다른 문화적인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 됐어요. 다른 문화적인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양한 민족들 간의 상호작용 이렇게도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와 상호작용을 하나요? With the host population. 이게 참 표현이 어렵습니다. 주인의 사람 이렇게 보면 조금 이상해서요. 이걸 그냥 제가 돌릴게요. 현지 주민. 그러니까 국민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라고 하면 좋겠죠. 말을 좀 돌려볼까요? 대한민국 사람들과 누가 대화를 해요? 중국에서 온 사람들, 일본에서 온 사람들끼리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됐죠? 이러한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증가시킬 수는 있습니다. 무엇을?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는 있습니다. due to, because of의 표현이죠. 뭐뭐 때문에, 그쵸? 뭐 때문에 증가시킬 수 있습니까? 긍정적인 외부적 요소들 덕분에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는 있어요. 뭐와 같은 knowledge spillables. 우리 처음 들어보는 표현이네. knowledge는 지식이라는 느낌은 알아요. 그쵸? spillover는 이게 스필이 흘리다라는 뜻이 있죠? 흘려서 퍼져나가는 것. 그래서 파급 효과라는 뜻이 있습니다. 조금 돌려서 보면은 지식이 퍼져나가는 거. 그렇게 하면 좀 좋을 것처럼 보입니다. 지식의 파급 효과와 같은 지식의 파급 효과처럼 긍정적 외부적 요소들 덕분에 생산성이 증가할 수도 있긴 합니다. This is only an advantage up to a certain degree.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이점이긴 한데요. 이것은 장점이긴 한데요. up to. 이게 뭐뭐까지란 뜻이 있거든요. 최대 뭐뭐까지.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까지만 이점이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지원아. 어느 정도까지만 이점이냐? 특정한 디그리. 외우세요. 처음 보는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한 정도까지에서만 이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무조건 이점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한계선을 정해놓고 이 정도까지는 이점이 될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은 더 이상 장점이 아니야 라는 표현입니다. 정리만 살짝 한번 해볼게요. 다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는 배경의 사람과 국민이 현지 주민이지 상호작용을 한다고 한번 해보자고. 이건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랬었죠? 지금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만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생산성이 증가되는 거는 현승아 긍정적인 요소일 겁니다. 마치 뭐와 같은 것처럼 지식의 파급 효과라고 아까 얘기 나왔었죠. 지식의 파급 효과와 같은 외부적 요소들 덕분에 생산성이 느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건 어느 정도까지만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건균이하고 아름이하고 제가 대화를 한번 해볼게요. 건균이하고 아름이는 한국 사람이고 제가 중국 사람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서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건균이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려고 하고요. 아름이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하고 저는 중국 계열이라 사람이죠. 저는 중국 사람입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해요. 그것도 괜찮은데 중국에서는 그런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해 라고 말을 하면 중국에 대한 지식과 대한민국의 지식이 결합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생산성이 증가될 수 있어. 아, 그런 방식도 괜찮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해. 생산성이 증가될 수 있긴 하지. 그런데 지원이가 일본 사람이고 현승이가 미국 사람이고 아름이가 몽골 사람이고 건균이가 한국 사람이고 내가 중국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니? 어떤 문제를 두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는데 저희 나라는 저렇게 해요. 아, 미국에선 그렇게 안 해요. 아, 몽골에서는 저런 방식으로 안 하죠. 이렇게 되면은 완전 난잡해집니다. 그쵸?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이점이더라. 됐습니까? 이걸 다음 문장에서 얘기를 해요. 제가 아까 얘기한 거 있죠? 방금 얘기한 게 여기서 적용이 될 겁니다. 이제 한번 가볼게요. 어느 정도까지만 이점이 됩니다. when 뭐뭐 할 때 the variety of 한 단어 맞아요? 다양한이란 뜻. 우리 이제 외울 때 됐습니다. 이제 이 친구. 다양한 배경들. 아, 요건 variety 오고 아니네. 오, 내가 잘못 봤어. 요거 잘못 봤습니다. 다양성이지? 잘못 끊었다. 무엇의 다양성? 잘못 끊었어. 배경들의 다양성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주어네. 그리고 여기가 동사네. 죄송해요. 제가 잘못 잡았습니다. 배경들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됐어요? 미국, 일본, 몽골, 중국 아까 했었던 거 배경들의 다양성이 어떻게 될 때 너무나도 커질 때 그래 아까처럼요. 배경들의 다양성이 너무나도 커질 때 fractionalization, 분열이란 뜻으로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분열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분열은 유발할 수 있습니다. excessive, 과도한 거래의 비용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거래 비용이요? 돈 든다는 거예요? 좀 기다려보세요. for communication. 그렇지. 의사소통에 있어서 과도한 거래 비용을 유발할 수 있대. which may lower productivity. 그런데 이러한 것은 하면서 which가 나오고 동사 계열 나오니까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that은 안 된다. 이뿐만 아니라 접속사 대명사로 바꾸게 되면 제 생각에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처럼 보이니까 and it may 요렇게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걸 먼저 봐볼게요. 분열이라는 것은 소통에 있어서 과도한 거래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됐어요, 이제.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될 수도 있습니까? may lower, 낮출 수 있습니다. decrease, reduce, 괜찮죠? 무엇을 낮출 수 있습니까? 이제 생산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내용 정리하고 과도한 거래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만 이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전제 조건이 무엇이었었냐면 이제 배경이 여기서 배경은 문화적 배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화적 배경이 너무나도 커지는 경우에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얘기를 했었죠. 소통의 거래 비용이 커져요. 과도한 소통의 거래 비용 이렇게 나왔었죠. 과도한 비용이 높아진다라고 표현했고 이게 결국에는 생산성을 낮춘대요. 여러분 소통의 거래 비용이 어떤 느낌인 줄 알겠습니까? 나하고 지원이랑 둘이 대화하면 잘 돼요. 그런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해야 될까? 이게 소통의 거래 비용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소통의 거래 비용이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본 사람도 설득시켜야 되죠. 중국 사람 설득시켜야 돼요. 그리고 몽골 사람 설득시켜야 됩니다. 와, 배경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다 보면은 내가 누군가를 이해시키는 게 많아질 테니까 소통의 거래 비용이 높아지겠지. 그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니? 당연히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장점 나왔었나요? 네, 장점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생산성이 증가가 되는 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생산성이 너무 떨어지게 되는 경우는 언제야? 문화적 배경이 커지는 경우입니다. 여기가 첫 번째 상황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두 번째 상황입니다. 문장이 조금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카트. 다양성은 나돈니 떴습니다. 버돌소 떴네요. 미리 잡고 가볼까요? 나돈니 A, 버돌소 B 이렇게 나오겠네요. 나돈니 A, 버돌소 B 이렇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나요? 나와 있긴 하네요. 상관은 없긴 하지만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얼쏘는 문장에서 생략이 될 수가 있고, 그쵸? 얼쏘는 생략이 될 수 있고, only 바꿔 쓰는 거 많이 했었을걸요? 현승이가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only 바꿔 쓸 수 있는 거. 나돈이 버덜쏘 할 때 얼쏘는 생략이 될 수 있고, only는 이 세 단어로 바꿔 줄 수 있었을 거야. 참 간단해. 힌트인데 이게. 그렇지. simply. 또 뭐가 있었을까? 또 하나만 더 얘기할 수 있겠니? 아르마? just 좋죠. 지원이 하나 얘기할 수 있겠어? M으로 시작해요. 아마 이 단어는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M. 어떤 거요? 아니야. 건균이 기억나요? 외우자고. 우리 이거 1학기 때 교과서에서 계속 나왔었을 때 계속 했었습니다. 외워야 돼, 제발. 이 나돈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나 just 나오고 난 merely도 나와요. 그럴 때 해석을 못해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요. A뿐만 아니라 B도는 맞고요. 다양성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다양성도 문화적 다양성을 말하겠죠. 이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것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에? 노동시장. 됐어요? 노동시장. 얘들아, 문장의 흐름이 바뀌어 아르마 문장 삽입이네요. 그러면 노동시장이 영향을 끼친다. 이게 노동시장 아닙니까? 생산성이 높고 낮고. 됐죠? 흐름 바뀌었습니다. 노동의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but may affect입니다. 조심하세요. 여기는 S인데 여기는 왜 S 안 붙었냐?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잖아요. 그렇죠? 노동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까? The quality of life in a location. 질, 무엇의 질? 삶의 질에서도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In a location, 어떤 지역에 한 장소의 삶의 지역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봤었을 때는 노동시장에 대한 얘기였었고요. 이제 흐름이 조금 바뀌면서 문화적 다양성, 물론 문화적 다양성이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여러분 좀 쉽게 보도록 해준 거예요. 문화적 다양성은 어디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까? 삶의 질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궁금해요. 이제 삶의 질은 어떻게 영향 끼칠 거냐? 되게 쉬워, 지원아. 긍정적 요소도 나올 거고 부정적 요소도 나와야 돼. 왜냐면 노동시장의 경우도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가 남았죠? 다음 문장입니다. 참을성 있는 현지 주민은 말을 진짜 그치? 그냥 국민이고 여기서는 참을성 있는도 괜찮지만 참을성이 있다라는 건 관용을 베풀 수 있다라는 거지. 관용적인 국민. 이게 뭐야, 이 관용적인 국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타문화 사람을 배척하지 않고, 타문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래, 다 같이 사는 세상인데, 이렇게 보는 사람이 tolerant native population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참을성 있는 이란 뜻입니다.
돌려서 관용적인이라고 한 거고요. 이거 모르면 고1 아니에요, 이제. 관용적인 현지 주민은, 국민은 may value, 가치 있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 요소 내에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길 수도 있습니까? multicultural, 다양한 문화의 도시, 즉 다문화 도시나 다문화 지역을 가치 있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여긴 긍정적 요소야. Because of 뭐 때문에? 증가 때문에. 잘 따라와 여기요. In the range of available goods and services. the range of라고 말하면은 뭐뭐의 범위 뭐 이런 뜻이 되긴 하는데요. 일단 조금만 기다려봐 봐봐요. 범위가 늘어난대. 조금만 기다려봐. 무엇의 범위가 증가하냐면 이용 가능한 나왔어요? 이용 가능한 제품들과 이용 가능한 서비스들의 범위의 증가 때문에 다문화 도시나 지역을 가치 있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조금만 이따가 한번 해볼까요? 삶의 질에 어떻게 영향을 끼칩니까? 지금 본 것처럼 이용 가능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증가해요. 그쵸? 그래서 특정한 지역, 다문화 지역이나 도시를 가치 있게 여길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뭔 말인 줄 알겠습니까? 이게 인천이에요, 인천. 인천에 저기 지원이 가본 적 있어요? 차이나타운? 선생님 가봤어요? 아름이 갔었어? 공연이 갔었어요? 저는 그 한 두어 번밖에 안 가본 느낌이 드는데. 차이나타운 가서 뭐 드셨어요, 아름이? 짜장면 먹었어? 건균이는? 짜장면? 현승이는? 지원이는? 저는 짜장면 안 먹었거든요. 짜장면 말고 냉면 먹었어요. 중국식 냉면이랑 냉짬뽕? 뭐 그런 거 먹었었거든요. 막 줄 서서 먹잖아요. 생각을 한번 해봐봐. 우리가 지금 Tolerative Native Population이라고 한번 해보자고. 우리는 이용 가능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증가했습니다. 왜냐면 인천의 그 차이나타운은 다양한 문화권, 특히 중국 문화권을 가진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특색의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중국 특색의 서비스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차이나타운 정말 좋은 곳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반대로 뭐 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차이나타운으로 밥을 먹으러 오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어떤 내용인 줄 알겠습니까? 긍정적 영향은 있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문화의 제품, 다양한 문화의 서비스가 늘어나게 되면 우리는 그걸 가치 있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죠. On the other hand 딱 들어갔습니다. 반면에 흐름 뒤집어 엎어지겠지? 반면에 다양성이라는 것은 could be pp 수동이네. 다양성이라는 것은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으로서 잘 좀 잡아놔. 매력적이지 않은 특징으로 인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력적이지 않은 특징?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짜증나는 모습으로 인식이 될 수도 있대. 전제 조건. 만약에 natives, 그냥 국민이라고 할게요. 현지 국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만약에 국민들이 인식한다면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다양성이죠. 다양성을 무엇으로 인식합니까? distortion으로 인식한다면. distortion 뭡니까? distortion 어떤 뜻이죠, 지원아? 나와 있을 거야. 보고해도 돼. 왜곡, 그렇지. 다양성을 왜곡으로 인식한다면 여기 문장 잘 봐야 됩니다. 다양성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인식한대. 자, 무엇을 왜곡시키죠? of 무엇의 왜곡? what 여쭤봐야죠. 현승아, what은 뒤에 어떤 문장을 끌고 나오죠? 아, 정말? 문법서가 바뀌었나? 아름아? 불완전한 문장에 한 번만 더 여쭤보자 그러면. 그럼 what 앞에는 명사, 선행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선행사 없죠? 전치사 아니고 뒤에 불완전해야 될 거야. They consider to be their national identity.
consider라는 동사는 언제나 목적어를 끌고 다니는 친구처럼 보이는데 목적어가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가 지금 불완전한 문장이네. what 뒤에 목적어 없는 불완전한 문장, 또 선행사 없는 구조. what 맞죠? 조심하세요, 구조. 만약에 국민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인식한다면 자, 무엇을 왜곡시킵니까? 그들이 고려하기에 됐어요? 여기 이제 what 가는 거야. 그들이 고려하기에 그들은 누구고? 국민들이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국가의 정체성. 자, 일단 여기까지만 따라와 봐봐요. 네이셔널 아이덴티티, 국가의 정체성. 자, 여기까지 해석은 됐어요. 이걸 말을 만들어야 돼요, 이제요. 조심해. 만약에 국민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왜곡시킨으로 인식한대요.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국가의 정체성인 것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인식한다면 매력적이지 않은 특징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정리하고 들어와 보세요. 긍정적 요소가 나왔지만 반대의 부정적 요소도 나왔습니다. 방금 본 것처럼 다양성이 국가의 정체성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인식이 된다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문화적 다양성은 매력적이지 않은 특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국민들이 고려하기에 국가의 정체성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인식한다면 됐습니까? 국민들이 고려하기에 국가의 정체성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다양성을 인식한다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있죠. 뭐 특정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십니까? 야, 우리나라 백이민족이야. 우리나라 반만 년을 가진 민족이고 우리나라는 홍익인간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야. 국가의 정체성 보였죠? 그런데 감히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그들은 홍익인간도 아닌데 그들은 백이민족도 아닌데 감히 건방지게 우리의 국가의 정체성을 왜곡시키는 타문화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나는 그걸 인정할 수 없어. 이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한 번 더요. 국민들이 다양성을 무엇으로 생각해요? 국가의 정체성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생각한대요. 됐죠? 그럼 여기까지는 다양성을 좋은 거로 인식했다면 여기는 다양성을 문화적 정체성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나왔었습니다. 여쭤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균이는 어떤 사람인가요? 국가의 정체성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인식합니까? 문화적 다양성을? 아니야. 그 캐나다라는 국가 있지. 뭐 미국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미국보다 캐나다가 더 많은 다양한 민족들이 삽니다.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민족적 다양성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인식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아름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름이도 그래요? 현승이는? 지원이는? 개방적 사고구나. 개방적 사고. 그런 게 좋죠. 사실 근데 정말 좋다고만 무조건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문장이 좀 무서워요. 여기 문장이 좀 무섭습니다. they,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그 국민들을 의미를 하고요. 이 국민들은 might even 심지어 discriminate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어 모르면 안 되는데 이제 discriminate 무슨 뜻이야 현승아? 이거 알아야 돼. 우리 처음 보면 외우면 돼 이제. discriminate 차별하답니다. 외워야 돼 얘들아. 중요해. 외워야 돼. 중요해. discriminate 차별하다. 외워야 돼요. 중요해요. 왜냐면 discriminate만 나오는 게 아니라 discrimination 명사 차별이라는 것도 많이 나와요. 이거 조심하세요. 외우세요. 모르면 외우면 되고. 국민들은 심지어 차별할 수도 있어요. other ethnic groups 이것도 외워야 되는 단어인데 이거 모르는 3학년 선배들도 많아요. 다른 인종, 집단들을 차별할 수도 있대요. 이 문장은 진짜 어떤 느낌인 줄 알겠죠? 뭐 특정한 국가의 사람들을 비하하는 용어들이 조금 있죠. 뭐 중국은 뭐 요거, 뭐 일본은 뭐 요거, 요런 식으로
다른 인종의 집단들을 차별할지도 모릅니다. and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국민들이죠. 그 국민들은 또 두려워할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두려워할지도 몰라요. 조심하세요. 무엇을 두려워할지도 몰라요. 조심하세요. 사회적인 갈등들을 두려워할지도 모르는데 조심하세요. between부터 different foreign nationalities까지만 묻게 되면 여기서의 대시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의 대세 느낌이 났었어요. 주어가 누구야? social conflict야. 됐어요? 여기가 주어고 social conflict가 주어고 여기하고 어울리는 동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수일치를 조심해야 되기보다는 주어하고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구조를 보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할지도 모르죠. 무엇을요? 사회적인 갈등들 있잖아. 뭐와 뭐 사이에서요. 이제 가면 돼. 다른 외국의 국가들 사이에서의 갈등들. 됐어?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다른 외국 국가들 사이에서의 갈등들이 이렇게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import. 단어 수업할 때 우리 했었었죠? import 하면은 수입하다 라는 뜻이 있지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export, import 제가 설명했었었죠. port라는 단어부터. 근데 수입이라는 거는 결국에 어떤 느낌입니까? 유입시키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지금은 비동사 뒤에 imported 수동이니까 여기서는 유입이 되는 거죠. 들어오는 이에요. 쉽게 말하면 유입되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외국 국적들 사이에서의 갈등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어디로 들어와요? 자신의 네이버후드, 동네라고 하세요. 그냥 자신의 동네에 그러한 갈등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면서 끝납니다. 예, 마지막 요소는 여러분이 정리해도 괜찮아요. 차별과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여러분이 느꼈을 수도 있어요. 제 친구가 서울의 신림동에 살거든요. 근데 그 신림동이라는 지역이 이제 어떤 국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줄 알죠?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 해요. 괜찮아?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그 특정한 동네에서 뭐 특정한 국적의 사람들끼리 갈등을 벌이는 일도 많이 있죠. 뭐 칼부림 사건? 네, 그런 일들이 우리 인천 지금 미추홀구에도 들어오면 어떡하나?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기 중구의 차이나타운도 그런 국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문화적 다양성은 긍정적, 부정적 요소를 경제적인 시장과 일반적인 삶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표적인 예시가 프랑스입니다. 유럽 국가들 있죠.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혹은 뭐 저기 이슬람 국가에 있는 많은 난민들이 이제 유럽으로 들어왔는데 최근에 본 웃긴 뉴스가 뭐냐면 프랑스에 그 이슬람 국가의 난민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이 자경단을 조직한대. 그래서 뭐 자신들의 문화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은 그 사람들을 엄벌한대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야. 아니 굴러온 돌이 지금 박힌 돌을 빼려고 하는 상황이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고 이 글은 대한민국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우리도 차이나타운이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긍정적 요소도 있겠지만 이 글은 부정적 요소를 강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4번입니다. 23년 9월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문이고요. 제가 24번 지문으로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었어요. 혁명이었습니다. 인간의 삶을 형성할 수 있는 건물. 이거 혁명이다 얘들아. 배경 지식 하나 쌓아봐. 이거 상식이 추가되는 거야. 나 이 지문 보고 나 기겁을 했어요 정말. 인간의 삶을 형성할 수 있는 건물. 쉬워. 걱정하지 마. 인간의 삶을 형성할 수 있는 건물. 되게 재밌다. 여러분한테도 여쭤볼 거예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가볼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하면서 동사 뒤에 문장이 또 나오니까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 대시 생략이 됐겠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뭘 생각해요? 우리가 만든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건물을 만드는 거예요? 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죠. 사람이 건물을 만들죠. 그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좀 바뀌어요. 하지만 실제로 보자면 정말로 우리의 건물들과 development, 뭐 건물의 발전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건물들과 그러한 발전이 또한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우리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특이하지 않아요? 사람이 건물을 만든다는 건 반박할 수 없어요. 건기나 건물이 사람을 만들기도 하나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까먹었어. 판교. 지연이 가봤어? 가보신 분? 저도 가본 적은 없는데 판교가 신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건물들이 새로운 건물들이 막 생겼을 거야. 그치? 그러면은 그 건물들에 맞게 다양한 사람들도 오게 될 거거든요. 특히 판교에는 어떤 사람들이 오게 되죠? IT 업계의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리고 초등학교의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이 옵니다.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면 새로운 인프라들이 많이 건설이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맞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이를테면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도 많은 IT 업계의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인천 같은 경우 송도인가요? 송도 같은 경우에 유튜버가 그렇게 많다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송도의 집값이 좀 떨어지게 되면서 아니야. 그 유튜버 개인 사업자가 들어오면 할인해 주는 그런 게 있었었대. 그러니까는 건물이 그러한 사람들의 유형을 만들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이 문장이 그겁니다. 우리가 건물을 만드는 거 맞아요. 그게 맞긴 한데 그 반대로 건물들이 우리의 삶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신도시가 생기면 주변에 비슷한 분야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One of the best examples of this. one of 뒤에 최상급 복수명사 나왔지. 이건 내가 언제까지 얘기할지 모르는데 보통 고3 때까지 계속 얘기하긴 합니다. 맨날 틀려요. 그리고 항상 수일치는 원이 수일치의 조건이 되죠. is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가장 좋은 예시들. 무엇에? 이것의 가장 좋은 예시. 얘들아,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건물이 사람을 형성한다라는 거죠. 건물이 사람을 만들 수 있다라는 예시들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진짜 기가 막히다. The oldest known construction.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 The oldest. 최상급이죠.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건축물입니다. 됐어요? 건물이겠죠, 그러니까요. The ornately carved rings of standing stones at Göbekli Tepe in Turkey. ornately 뭐 밑에 각주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거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제가 아는 단어랑 좀 다르게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친구가? 화려하겠죠. 원래 이 ornate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장식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의 장식이냐면 decorate랑은 좀 달라요. 과도하게 장식하다예요. 원래 ornate는. 그러면 이게 어떤 느낌인 줄 알겠죠? 화려하게가 왜 이렇게 나온 줄 알겠죠? 과도할 정도로 장식이 되어 있는 이런 의미예요. 됐어요? 그래서 나는 ornate를 외웠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장식하다 그냥 이렇게만 외우세요. 이것도 어려우면 decorate랑 묶으면서 나오게 되겠고 ornate는 고2 때 나오게 될 겁니다. 어쨌든 화려할 정도로 carved, 조각이 된 설명해 줄게. 원래 carve가 조각하다라는 뜻이 있지. 과거 분사 뒤에 명사 나왔습니다. 고리들입니다. 무엇에? 좀 어려워지기 시작해. 서 있는 돌들. 됐어요? 서 있는 돌. 그게 아마 입석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일단 돌이 어떻다고 지원아? 서 있어요. 근데 어디에 있는 거야? 튀르키예의 괴베클리 테페라는 지역에 있는 입석들의 화려하게 조각이 된 고리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인간의 역사를 뒤집어 엎어놨습니다. 고고학을 뒤 흔들어 놨었어요. 한번 봐볼까요?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 건물이 사람을 형성해요. 그쵸?
그런데 지금 건물이 사람을 형성할 수 있는 예시가 뭐냐면은 지금 뭐 장식이 된 조각된 입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제로 건축물이야. 이게 어떻게 인간의 삶을 만들었는지, 이게 어떻게 인간의 삶을 형성했는지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여쭤볼까? 이번 현승이한테 안 여쭤봐. 현승이 이과니까요. 지연이 문과죠. 보통 가장 오래된 문명이라고 하면은 뭐를 꼽죠? 근데 사실 여러분 4대 문명이 딱 떠오를 것 같은데 4대 문명은 그거 알아? 대한민국에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특정 국가. 왜냐하면 그게 시험용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제가 고고학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쪽 분야니까는 고고학적으로 보면 4대 문명 이런 건 없어. 그냥 시험용으로 만들어진 거, 뭐 인더스 문명, 뭐 중국의 황하 문명, 뭐 나일 문명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뒤집어 엎어졌어요. 볼까요? 지금 여기가 그 위에서 찍은 거예요. 공중에서 촬영을 한 건데요. 지금 퀘베클리 테페라는 지역인데요. 지금 보면은 그 막 여기에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보여요? 동그랗게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십니까? 이게 일단은 링스가 되는 거고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는 돌들. 근데 그게 입석이라고 나와 있었죠? 서 있는 돌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내려가 볼까요? 돌이 서 있어요. 그쵸? 이렇게 서 있는데 이 모양이 뒤에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아마 사자나 호랑이의 모습으로 깎아놓은 것 같아요. 카브드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게 되면은 이 멧돼지 모양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여기가 멧돼지의 눈, 이빨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장식을 지금 해놓은 겁니다. 화려하게 장식이 된 조각인데 이게 화려해 보이니 솔직히 지연아? 근데 이게 관심 많다 그랬잖아. 나도 처음 들어본 지식이라서 막 검색을 해봤지. 논문이 되게 많이 나와. 근데 이게 외계인이 만들었다라는 설도 있는데 왜냐면은 이거는 화려하지 않거든? 근데 어떤 입석을 보면은 정말 멋있게 잘 깎아놨어요. 그래서 이건 외계인이 만들었고 이걸 보고 인간들이 따라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뭐 이런 설도 많아요. 근데 생각해봐 봐봐. 이게 기원전 몇만 년 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15,000년 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4명한테 야 우리 여기 벽 있잖아. 내가 나사랑 공구리 조금 주면서 이거 멧돼지 모양으로 깎아봐 하면은 누가 깎겠냐는 겁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의 기술력으로 생각하면은 이거는 화려하게 장식이 된 입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실제로 인간의 문명의 역사는 바뀌었습니다. 퀘베클리 테페라는 것이 발굴이 되면서 뭐 이제 인간의 역사가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되게 놀라운 점이 많아요. 근데 그걸 얘기를 하면은 수업의 흐름이 변질이 되기 때문에 정말 얘기를 많이 하고 싶지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었었을까요? 이게 인간의 삶을 어떻게 형성합니까? Before these ancestors got the idea to erect standing stones some 12,000 years ago. 12,000년 전이네. 뭐 하기 이전에 이러한 조상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조상은 고대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렇게 우리의 조상들, 뭐 고대의 조상들이 생각을 하기 전에 자 어떤 생각입니까? to erect 하자. erect는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 외워놓으세요. 뭐 수직으로 하다 이렇게 외우시면 이거 세우다라고만 외워. 꼭 야 우리 세우자라는 생각을 얻기 전에 뭘 세웁니까? 입석이죠. 아까 봤었던 12,000년 전에 와우 12,000년 전에 야 우리 돌 세우자 쉽게 말하면은 이거 건축물 만들자 있지 않으마 건축물 만들자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또 나오지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수렵채집인이었어요. 이 수렵채집이 참 모의고사에 한 번씩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수렵채집인이었습니다. 수렵채집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곳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지. 그치? It appears. 이런 것처럼 보입니다. 뭐가? The erection of the multiple rings of megalithic stones took so long. 세우는 것인데요. 건축하는 것인데 무엇을 세우는 거야? multiple. 다양한이란 뜻이야, 지연아. 멀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양한
고리들. 어떤 고리들이죠? 이거는 뭐 거대한이란 뜻이고요. 이 메가라는 게 어떤 느낌인 줄 알죠? 우리 그 앞에도 메가 커피 있잖아요. 엄청 양 많잖아요. 거대한 돌들의, 자, 여기까지 끊고 따라와 봐봐, 경균아. 거대한 돌들의 다양한 고리들을 세우는 것이 이런 것처럼 보인답니다. 됐어요? 여기가 주어였던 거야. 거대한 돌들의 고리들을 세우는 것은 이랬던 것처럼 보여. took so long. 여기서 take는 시간의 느낌일 거예요. long이라는 느낌 때문에. 너무 오래 걸렸던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됐어요? 그럼 살짝 가려봐. 살짝만 가려봐요. 살짝만 가려봐요. 뭐가 나와? so that. 됐죠? 그럼 이거 뭔 줄 알지? 떨어져 있는 so that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그치? 그리고 이렇게 나온다 또 이거 위치로 바꿔서 나왔었어. 왜냐면 지연아 콤마 대도 안 되지? 야야야야. 야, 그럼 관계대명사고. 여기서 so that은 접속사야, 이거. 부사절 접속사예요. 콤마 대, 그럼 관계대명사에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살짝 가려보라고 한 거예요. 거대한 돌들의 다양한 고리들을 우리 세우자. 쉽게 말하면은, 경균아, 그 돌을 건설하자. 라는 것은 너무나도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혁신가들이, 그 조상들을 말하는 거겠죠. 비동사 forced to 부정사. 야, 이거 우리 외울 때 됐다, 이제. 이거 뭐뭐 하도록 강요받았다라고 해석하지 말고 비동사 forced to 부정사는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해야 됐어요. 그게 말이 편해. 뭐뭐 하도록 강요받으면 그거 해야 하는 거 맞잖아요. 그쵸? 이러한 조상들은, 이러한 그 ancestors, innovators구나. 뭐 건축가들은 뭐 해야 했습니까? 나왔네, 드디어. settle down. 정착하다란 뜻이지 정착해야만 했습니다. 왜? to complete, 완수하기 위해서. 그 건설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정착해야만 했었습니다. 나왔네, 이제. 인간의 삶을 형성했었거든요. 이들은 원래 누구였었습니까? 수렵채집인이었지? 이거 참 많이 나온다. 우리 시험 범위 때마다 나오는 것 같아. 수렵채집인은 정착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됐었습니까? 야, 우리 건축하자. 돌 세우자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이 건축이 너무나도 오래 걸렸어요. 너무 오래 걸려서 어떻게 해야 됐었습니까? 정착 생활을 해야 했었네. 그래서 수렵채집인이 어떻게 된 걸까요, 현승아? 그래, 이제 정착 생활을 하는 정착민의 계열로 바뀌었겠네.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볼까? 정착민이 되면 어떻게 됐겠어? 이제 문명이 형성되지 않았겠어? 우리 지난 시험 범위 아니야? 24년 6월 모의고사에서 보면은 그 인간의 수가 늘어나면서 거대한 도시, 이 문명을 만들었다라는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됐죠? 그리고 우리 여기 and so many 안 봤어요. 됐어요? 여기? 그리고 똑같이 쏘야 너무나도 많은 연속적인 세대 이렇게 또 해석이 되네. 연속적인 세대. 우리 이 단어 나올 때마다 제가 얘기하는 거 알아요? successful, 성공적인. successive, 영속적인, 잇따른, 뒤이어진. 이거 외워야 된다. 왜냐면은 동사는 똑같아. succeed란 동사는 똑같지만 succeed in 하면은 어디에 성공하다. succeed to 하면은 뭐뭐로 이어지다. 그래서 형용사도 두 개. successful, 성공하는, 성공적인, successive, 영속적인. 됐죠? 거대한 돌들의 다양한 고리들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도 오래 걸렸고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연속적인 세대들이었대. 뭔 소리야? 한 세대가 가면 그 자손이 또 만들고 그 자손이 또 가면 그 다음 자손이 만들고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느낌이 와요. 그랬기 때문에 이 건설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정착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In the process, 이러한 과정에서, 그냥 이런 과정은 뭐예요? 건설 과정이겠죠. 이러한 과정에서 그들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농경사회가 되었대. 와우. 어디에서? 지구의 최초의 농경사회가 되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농경생활을 시작했으니까 잘 봐봐봐.
이 건축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건물이라는 것이요, 인간의 삶을 형성하긴 했네요. 수렵 채집에 인해서 뭐가 됐어요? 농경사회로 발전하게 되었네. 그치? 그럼 인간의 삶을 형성할 수도 있는 거 맞습니다. This is an early example of a society constructing something that ends up radically remaking the society itself.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초기의 예시일 뿐입니다. 무엇의 예시예요? 한 사회의 예시일 뿐인데 어떤 사회? 계속 꾸며주네. 현재 분사 뒤에 목적어 나왔고요. 건설하는 사회의 예시일 뿐입니다. 무엇인가를 건설하는 사회의 예시일 뿐입니다. 그 사이에 주격관계 대명사가 껴들어갔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돼? 끝까지 가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무엇인가를 건설하는 사회의 초기 예시일 뿐입니다. ends up. 이거는 우리 end up ing. 이 단어도 많이 아는 건데 이게 결국 뭐뭐 하게 되다 라는 뜻이 있죠. 모르면은 외우시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radically는 여기서 급진적으로 라는 뜻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라는 뜻이에요. 작년 선배가 급진적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됐죠? 무엇인가를 건설하는 사회의 예시입니다. 그러면 그 무엇인가가 뭔데? 근본적으로 결국에 다시 만든데 무엇을? 그 사회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형성하게 되는 무엇인가를 건설하는 사회의 예시일 뿐입니다. 이걸 퀘베클리 테페로 한번 넣어보세요. 그 사회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만들어 놓은 거 맞죠? 수렵 채집 생활에서 농경사회로 재구성한 거 맞죠? 그쵸? 그래서 이걸 조금 예쁘게 해석해 보면 이것은 어떤 예시라고요? 사회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만들게 되는 무엇인가를 건설하는 사회의 한 가지 예시일 뿐입니다. 사회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문장. 저 여기 하미추론 파트 문제 냈었습니다. 작년에. 이러한 것들은 are not so different.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시대에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면서 끝나요. 여쭤볼까요? 지연이 이게 뭔 말이죠? 이런 것들은 오늘날에도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무슨 말이죠? 이걸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오늘날에도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무슨 말일까, 건균아? 맞아. 그렇지. 그렇지. 이것보다 더 좋은 삶은 없어요. 오늘날에도 건축물이 인간을 형성한다. 혹은 뭐 인간의 사회를 형성한다. 너무 잘했어. 그래, 그게 맞는 거죠. 오늘날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면 과거에도 퀘베클리 테페 전착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오래 건축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결국 정착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었죠. 이것이 최초의 농경사회로 이어졌다라고 말하는 부분이었으면 정말 잘했습니다. 퀘베클리 테페에 대한 미스터리는 많고요. 아직도 지금 발굴 중입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 아까 이렇게 조감도로 봤었잖아요. 정경으로. 이게 갑자기 한순간에 묻혀버렸대. 그래서 이걸 발굴을 이렇게 해놓은 건데 한순간에 이게 흙이 덮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외계인이 뒤덮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자신의 문명을 감추기 위해서 이거를 다 뒤덮어버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도시가 아니라 종교적 숭배 장소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까지 발굴 중이고 제 생각에는 아마 한 2, 30년 뒤에는 퀘베클리 테페가 완벽하게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때 이 지문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24번까지 했었고요. 다음 시간에 29번부터 다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종료할게요.